오늘은 치안에 대해서 배울 거야. 치안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를 한번 해놔야 돼. 한번 볼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수분해나 곱셈공식을 풀 때 이것을 전개할 때 우리가 얘를 t로 치환을 하지.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치환하는 것을 배우진 않았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수준 낮게 풀다 보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은 우리가 전개를 할 때 치환을 하는 이유는 내가 머릿속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t라는 값으로 대신 치환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 돼서 t에다가 다시 x 플러스 y를 집어넣어서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5 x 플러스 y를 다시 집어넣고 플러스 6을 해서 다시 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빼기 5x 빼기 5y 플러스 6 이렇게 전개가 되지. 그런데 이렇게 식을 치환했을 때는 왜 치환하는 거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이게 이렇게 뭉텅이를 내가 머릿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환을 하는 거야. 사실은 실제로는 이런 치환하는 부분을 생략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략을 하고 얘를 머릿속으로 뭉텅이로 보고 바로 전개해서 이렇게 풀겠지. 그런데 식에서는 치환이 단순하게 그 역할뿐이 없는 거야.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드니까 하나를 뭉텅이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푸는 거. 그 역할뿐이 없어. 하지만은 이런 식이 아니고 이건 지울게. 이런 식이 아니고 이게 중요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x제곱 마이너스 4x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이꼴 0 이렇게 방정식일 때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4x의 전체 제곱 빼기 3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의 0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일 때 또 x제곱 마이너스 4x의 전체 제곱 빼기 3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이런 것처럼 함수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야.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을 굳이 치환하지 않고 바로바로 풀어도 돼.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거나 나중에 이제 더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치환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고자 하는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에서 그런 거야. 더 그런 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치환을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항상 여기서 틀리는 건데 치환을 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돼. 이거를 안 하면 그냥 안 풀지 마. 어차피 틀린 거니까. 내가 치환을 한 상태에서 범위를 새롭게 설정을 안 할 거면 어차피 틀릴 거니까 안 푸는 게 오히려 나. 극단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면 치환을 했는데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 거면 어차피 풀어봤자 틀리는 건데 못하라 치환해가지고 힘들게 풀어. 그냥 어차피 그냥 풀지 말고 틀리는 게 오히려 낫지. 그 정도야. 치환을 하면 방정식, 부등식, 식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방정식, 부등식, 함수에서는 치환을 하면 반드시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돼.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보통 이제 정석에 이런 말이 있었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이런 식은 치환을 하면 범위를 남긴다. 이런 말들도 있어서 정석에 그렇게 써 있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치환을 하면 범위를 새로 설정한다. 치환을 하면 범위를 설정한다. 그래서 범위를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수학에서는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치환이야. 나중에 이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줄게. 근데 범위를 반드시 설정해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봐줄게. 치환을 하면 반드시 범위를 설정한다. 치환을 하면 반드시 범위를 설정한다는 걸 계속 머리에 박아도 치환을 하면 반드시 범위를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실전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줄게.
이제 함수에서 나왔는데, 여기 623번을 보면, 여기 딱 옮겨서 좀 크게. 이렇게, 봐봐.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래. 써볼게, 선생님이. y는 x제곱, 623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랬어.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거를 그냥 바라봐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전개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몇 차식이 되는 거야? x의 4승부터 해가지고 몇 차식이 돼? 4차식이 되지? 그럼 4차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4차 함수라는 건 아예 배우지도 않을 뿐더러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제 4차 함수를 풀 수 있긴 있어. 하지만은 4차 함수를 푸는 과정도 미분을 이용해서 상당히 복잡할 뿐더러 그렇게 푸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고1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풀 수는 없는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잘 보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은 모양이지. 이렇게. 그러면 얘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을 하면 여기서 일단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야 돼. 치환을 했어. 그럼 뭐를 해야 돼? 범위를 설정해야지. 치환을 하면 일단 무조건 범위를 설정해야 돼.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여기서 치환을 한 다음에 식을 쓴 다음에 바로 풀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풀이는 단순 계산일 뿐이야, 항상.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치환을 했어. 그럼 범위를 설정한다. 머릿속에 완벽히 외워야 돼. 까먹으면 안 돼. 치환을 하면 범위를 설정한다. 그러면 얘가 t고 얘가 x야. 그러면 이 t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y나 마찬가지인 거지. 이렇게 x제곱 빼기 2x 이렇게. 이게 x축이 되는 거고 이게 t축이 되는 거지. 이게 t축, 이게 x축. 그래서 2차 함수를 푸는 거야. 완전 제곱을 만들면 반의 제곱 더해준 만큼 빼주고, 그래서 t는 결국에는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1이 돼서 결국에는 1, 빼기 1이 되고, 물론 이렇게 그림을 그리진 않아도 돼. 이렇게 하고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까 결국엔 이 t의 값은, 이게 t지, t의 값은 한없이 커지고 어디까지 작아져? 빼기 1보다 커지지,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밑으로는 안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t의 범위는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새롭게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2차 함수는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 x가 1일 때 최소값 빼기 1이니까 t는 최소값 빼기 1이니까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구나. 바로 이렇게 그림 그리지 않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y는 이걸 t라 놨으니까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 이렇게 2차 함수가 되겠지. 여기서는 무슨 축이 되는 거야? 얘가 x축에 해당하는 t가 되는 거고 이 y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t의 범위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서 y는 t제곱 플러스 4t 반의 제곱 더해준 만큼 빼주고, 이렇게 y는 t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7이 되지.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돼서 꼭지점 찍고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t가 몇보다 크거나 같다?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빼기 1이 여기 있지, t가. 빼기 1, 이게 t야. t가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이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 그림은 이거지. t가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되겠지. 이게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그림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이 파란 그림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빼기 1일 때겠지. t가 빼기 1일 때. t가 빼기 1일 때겠지. t가 빼기 1일 때 여기다 t가 빼기 1을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7이니까 여기에 빼기 6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대 최소는 어떤 걸 의미한다 그랬어, 선생님이? 원래 이런 거지. t가 빼기 1일 때 y의 최소값 빼기 6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최대 최소를 물을 땐 이 앞부분을 생략을 하지. 이렇게
t가 빼기 1일 때는 y의 최소값이 이건데 보통 문제를 물을 때 그냥 최소값은 빼기 6이다. 항상 y의 최소값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y의 최소값은 빼기 6이다. 이렇게 보통 이 부분을 생략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 머릿속에서는 이 부분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t가 빼기 1이라는 값을 가질 때 y의 최소값은 빼기 6이야. 그래서 최소값은 빼기 6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스몰 m이라고 쓸게. 최소값은 스몰 m이라고 쓸게. 최대값은 보통 라지 m, 맥시멈 써가지고 미니멈 쓰고 빼기 6. 최소값은 빼기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물을 수도 있잖아. 언제 최소값이 빼기 6이야? 그럼 t가 빼기 1일 때. 즉 t가 몇일 때? 즉 이 t가 몇일 때? 빼기 1일 때. 그러니까 즉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일 때. 즉 x 빼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x가 몇일 때? x가 1이라는 값을 가질 때 결국엔 y의 최소값은 빼기 6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를 새로 설정을 해주는 거야. 이것도 한번 볼까? 이것도 보면 이것도 보면 이렇게 여기 여기다 쓰진 않을게. 2x 빼기 1을 t로 치환하겠지. x의 범위가 지금 x의 범위도 나왔어.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이거를 전개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y는 여기 2x 빼기 1, 2x 빼기 1이 똑같으니까 2x 빼기 1을 t로 치환을 하겠지. 그러면 항상 t의 범위를 새로 설정해 놓고 이걸 이용해서 1차식이니까 이 정도는 아까 같이 2차 함수로 다시 할 필요는 없고 2x의 범위는 양변에 2를 곱해서 2, 8이 되고 다시 빼기 1을 해주면 1, 2x 빼기 1, 7이 돼서 t의 범위는 t는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치환을 하면 반드시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t로 치환하게 되면 2x 빼기 1을 t로 치환하게 되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5인데 t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2차 함수를 풀겠지. 이렇게 완전 제곱은 이제 익숙하니까 바로 선생님이 쓸게.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딱 그려보면 여기가 무슨 축이 되는 거야? t축. 여기가 y축. 그래서 꼭지점은 2,1이 되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야? 1부터 7이지. 그러면 1부터 t가 1부터 한 7이 뭐 이 정도라고 치고 이렇게 자르면 문제는 이렇게 되겠지. 요게 이제 실질적인 그림이야. 요게. 그러니까 결국엔 최소값은 t가 몇일 때? 2일 때. t가 2일 때 선생님이 한 번만 쓸게. y 이제 앞으로 이건 안 쓸 거야. 머릿속에 항상 그때 해놨으니까 다. y의 최소값은 스몰 m이라고 쓸게. y의 최소값 2가 되고 1이 되고 y의 최소값 1, 그 다음에 t가 몇일 때? t가 7일 때 y의 최대값 몇이냐면 7 대입하게 되면 25 더하기 1이니까 26이 되겠지. 이렇게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지. 여기가 최소값이 될 테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문제에서는 요거까지 물어보진 않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26이야. 이렇게 푸는 거지. 또 볼게. 이것도 보면 y는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6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k야. 그럼 봐봐. 요 식과 요 식이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똑같진 않잖아. 그랬을 때 얘를 전개해서 풀 수는 없으니까 얘를 변형해 줘야겠지. 얘하고 얘를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를 없애는 것보다는 여기다 빼기를 해주는 게 1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준다.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 그럼 여기다가 빼기 6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지? 빼기 6을 해준 거니까 플러스 6을 해주고 플러스 k가 돼서 결국은 얘를 또 t를 치환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6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t의 범위를 새로 설정을 해줘야겠지? 또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x 빼기 2를 t로 치환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함수에서는 여기가 x축, 여기가 t축이 돼서 얘를 완전 제곱을 만들면 이런 거 이제 잘 하니까 바로바로 만들어줄게. 선생님이 1 빼기 2가 돼서 결국엔 굳이 그리지 않아도 알겠지. 이 정도는 x가 빼기 1일 때 최소값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t는 빼기 2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그렇게 하라 그랬지. 정 안 되겠으면 아직은 이제 실력이 조금 딸리면 일단 그림을 그려서 t의 범위는 빼기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 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더 실력이 좋아져야 돼. 그러니까 x가 빼기 1일 때 최소값 빼기 2이기 때문에 t의 최소값이 빼기 2이기 때문에 t 중에 가장 작은 게 빼기 2니까 t는 빼기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치환했으니까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겠지. 완전 제곱 만들어서 t제곱 마이너스 3t가 되고 그 다음에 반의 제곱으로 바로 가야지. 여기서 반의 제곱, 즉 반이 2분의 3이니까 반의 제곱 더해준 만큼 빼주고 가로 안에서 빼주고 더하기 6 더하기 k가 되고 마이너스 2 t 빼기 2분의 3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플러스 2분의 9가 되고 얘하고 얘를 곱해서 나갈 때 얘하고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9가 되니까 이게 2분의 12 그러면 2분의 21 플러스 k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봐봐. 이게 다시 t축이 되고 이게 t축이 되고 이게 y축이 되지. 그래서 꼭지점이 2분의 3, 여기 2분의 3을 대충 여기다 쓸게. 2분의 3, 이 k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대충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미지수가 나올 때는 일단 대충 어딘가 있겠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어딘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있겠다 대충 예상을 하고 일단 그림을 그려줘. 위로 볼록이지.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t가 빼기 2보다 크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여기가 원점이고 빼기 2가 한 이쯤 되겠지. 빼기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에서만 그림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2분의 3일 때 최대값이 얘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21 더하기 k는 10이야. 이렇게 푸는 거지. 물론 여기서는 니네가 이거를 치환하고 이 범위를 설정하지 않아도 운 좋게 여기서 최대가 되기 때문에 운 좋게 맞을 수 있어. 근데 애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운 좋게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운 좋게 맞으면 애들이 내가 뭐 원래 아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그렇게 치면 원래는 풀려야 돼. 그냥 저렇게 풀면 저렇게 치환했는데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풀었을 때 틀려야지만 왜 틀렸는지를 알고 문제를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봐봐. 이제 좀 이런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 선생님이 이제 조금 x 플러스 y 제곱 이꼴 1 y는 실수라고 했어. 이런 생각도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말들이 쓸데없이 있는 말들이 아니야. 그랬을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y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랬어. 그러면 여기서 x를 없애는 게 편할 것 같아? y를 없애는 게 편할 것 같아? 이 조건을 이용해서 당연히 y제곱을 없애는 게 훨씬 더 편하지. x를 없애려면 여기다 해서 여기다 넣으면 막 4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y제곱은 1 빼기 x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1 빼기 x가 되겠지. 그래서 빼기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줄 점이 있어. 이 생각을 보통 거의 못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나중에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야. 여기서 봐봐. x하고 y는 실수라 그랬어. 그럼 실수라는 표현은 실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알고 있지? 실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y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y제곱이 얘랑 같은 거니까 넘겨서 x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풀면 x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표현이 들어간 거야. x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지. 이렇게 y로 나오진 않았어. 여기 2차식이 나왔어. 2차식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의 최대값, 2차식이 나온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으면 이거를 하나의 새로운 함수로 보고 이거를 라지 y라고 써서 함수로 보고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거지. 2차식이 나왔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물으면 이걸 라지 y로 놓고 반의 제곱, 더해진 만큼 빼주고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해서 8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8이지. 여기는 x고 이건 라지 y축이지. 빼기 2,8 위로 볼록이니까 대충 그려서 x가 몇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1이 대충 아무데나 여기쯤 있다고 치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그림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 그림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최대값은 8이 되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 나 이거 안 했어도 운 좋게 맞잖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운 좋게 맞는 거하고 서술형에서는 이런 거 안 쓰면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실수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 제곱은 실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x의 범위를 새로 설정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중요한 문제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풀까봐 풀어주는 거야, 선생님이. 이건 아까랑 똑같은 유형이지. 이걸 t를 치환해가지고 똑같이 풀면 돼. 이것도 한번 보자. 이것도 볼게. 봐봐.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x 더하기 y는 1일 때 x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이게 1차니까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아무거나 없애면 돼. 그래서 얘를 통해서 y는 1 빼기 x가 돼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2 가로치고 1 빼기 x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3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x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겠지.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빨리 한 거야 그냥. 또 몇 차식이 나왔어? 이렇게 2차식이 나왔지. 그리고 여기서 이런 범위가 없으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여기 제곱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범위가 없어. 모든 실수의 범위야. 그런데 요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봐봐. y의 범위를 보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넘기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리고 또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기본적인 범위가 있으니까 여기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근데 2차식이 나왔어. 그럼 또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었기 때문에 y로 이걸 라지 y로 놓고 이 y랑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라지 y로 놓는 거야. 이 y가 아니야. 라지 y라고 놓고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놓으면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그 다음에 반의 제곱 더해진 만큼 빼주고 더하기 2 3x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3분의 6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그려보면 꼭지점이 여기 3분의 2라고 치고 3분의 2, 여기 3분의 2가 있겠고
아래로 볼록일 테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범위가 0부터 1이지. 그러니까 x가 0부터 범위가 여기 3분의 2칸이고 여기 3분의 1칸이겠지. 여기 1이야. 그럼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서 최대가 되고 이렇게 요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0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고 3분의 2에서 최소값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3분의 2가 되고 요거 3분의 2, 최대값은 0을 대입한 거, 여기다 0을 대입한 거,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2지. 그래서 최대값은 2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잘했어. 이렇게 치환을, 오늘 여기서 배운 거에서 머릿속에 정리할 것은 치환을 하면 반드시 범위를 설정한다. 그거 하나 하고, 아까 어떤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제곱을 하면 모든 실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두 개 정도를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